그 다음은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가이드, 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 파일 시스템, 리눅스 파일 시스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ext2, ext3, 그다음에 ext4,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하면, 특히 이제 ext3 같은 경우에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여기에 도입이 됐죠. 저널링 파일 시스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그 크래시가 났거나 서버가 정지가 됐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버퍼에 지금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전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부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저장되었던 기억됐던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 이렇게 파일의 어떤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FAT16, FAT32, 그 다음에 NTFS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EVFS인가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FAT16까지는 과거에 좀 많이 사용했었던 파일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파일 사이즈가 4기가 정도 이상이 넘으면 인식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TFS 파일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여기는 보안과 압축 기능이 좀 많이 강화가 돼서 우리가 서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운영체제의 호환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EFAT 파일 시스템인가요? 그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의 그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뭐 맥이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호환이 가능한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잘못 파일을 건드렸을 때 그 파일의 손상이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USB 같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뭐 USB를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는 경우, 뭐 이렇게 시스템에서 잘못 분리해버리면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주로 오픈소스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유마스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 유저가 새로이 생성하는 파일에 접근 권한은 유마스크에 따라 달라지고요. 현재 유저에서 설정된 유마스크를 조회하려면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유마스크라고 명령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마스크 값이 022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마스 값이 022라고 하는 것은 rw r rw 이렇게 해서 644의 퍼미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마스크가 022라든지 027로 설정되어 있으면은 양호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취약한 걸로 이렇게 반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마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샵프롬프트 상태에서 유마스크라고 치면은 되겠습니다. 또는 캣이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해서 유마스크 값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02가 아니었을 때의 조치 방법. 그러면은 etc 밑에 pem.d 밑에 su 파일 아래에서 유마스 값을 vi 에디터로 열어서 이런 식으로 행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의 스타트에서는 뭐 여기는 뭐 대표적인 뭐 디폴트 로그인 뭐 etc 밑에 프로파일 버튼, 그 다음에 .login, .bash.rc 뭐 이런 거에 명령어를 추가하면 유저가 로그인 후에도 변경된 유마스크 값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setNewID, setgID가 되겠죠. setNewID, setgID. 취약도는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setNewID, setgID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다 압니다.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정보보안 기사 시험 준비하시게 되면 그거 다 알게 되고 스티키 비트까지 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루트 소유의 파일인 경우에 여러 가지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라든지 로컬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매우 보안상 관리가 필요한 파일들로 이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루트 소유의 setUID 파일들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etUID, setgID 파일에 대해서 그 속성을 제거해주고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위협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setUID, setgID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양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약하는 걸로 판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UID, setgID를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 실무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지만 요거는 혹시나 시험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요거를 아주 그냥 출제가 잘 됐던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기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find 찾아라. 어디서부터? 루트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저가 루트인 타입이 파일이면서 퍼미션이 4000, 그 다음에 2000인 것을 이렇게 찾아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꼭 실습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setUID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etUID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etc 밑에 passwd 패스워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샵 프롬프트 밑에서 passwd 이렇게 하면은 패스워드가 변경이 되죠. 그럼 이건 루트 권한이었을 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샵 프롬프트가 아닌 달러 프롬프트 이랬을 때 일반 유저죠. 일반 유저가 본인의 패스워드를 이렇게 변경할 때도 이 패스워드 명령어가 먹힙니다. 그죠? 그래야만 본인이 자기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패스워드 파일을 ls-al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파일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루트. 다시 말하면 이 소유권이 루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유저가 요 루트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것이 setUID가 만약에 걸리면 범위자 #000 이렇게 돼서 setUID가 걸리면 우리가 보통 RWX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setUID가 걸려서 위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setUID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RWS 이렇게 돼서 setUID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유저이지만 요것을 실행할 때는 잠시 잠깐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해서 루트 권한으로 약간 빌려서 실제 이 파일이 실행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setUID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런 명령어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해커가 시스템을 장악을 해서 특정한 어떤 백도어라든지 이런 파일에 대해서 setUID를 딱 걸어놓고 setUID 그리고 나서 빠져나간 다음에 일반적인 시스템 관리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핵이라는 파일에 대해서 setUID를 걸어 놓으면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일반 유저지만 루트로 잠깐
권한 상승을 해서 이 파일이 예를 들어 뭐 악의적인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취약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해커는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투를 했다라고 하면 시스템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눈에 띄는 이런 파일들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잘. 저기 깊숙이 잘 모르는 또 이상한 쪽에서 히든 파일로 무슨 이렇게 하고 이 점이 들어가면 히든 파일로 보이죠.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 숨겨놓고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와서 살짝 이렇게 그 티를 안 냅니다. 그죠? 티를 내면 바로 발각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백도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로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살짝 빠져나갔다가 다시 경유지로 이용할 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setUID, setGID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setUID, setGID에 대해서는 뭐 시험적인 측면도 있고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약도는 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 콘솔 파일의 권한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콘솔 파일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젠 서버 컨피그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XS 콘솔 접근 권한 설정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비인가된 공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저 밑에 빈 밑에 X콘솔 파일 소유자가 루트고 타 사용자 쓰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양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약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명령어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혹시나 다르게 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유자를 루트로 변경을 해서 루트로 변경하는 명령어 뭡니까? chown, chown,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해당 파일 절대 경로를 이렇게 적어주면 퍼미션이 바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ch모드에서도 타 사용자, other의 사용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당 우리가 보통 RWX 이렇게 했을 때 오너, 그룹, other 제3자 이렇게 얘기 되죠. 여기서 이 3자에 대한 권한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론 탭에 관련되어 있는 설정 및 관리입니다. 크론 탭. 일반 사용자가 크론에 관련해서 악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특정 시간에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론 관련되어 있는 파일의 권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비인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환경을 변경하여 침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양호한 것은 크론 파일 소유자가 루트고 타 사용자 쓰기 권한이 없고 예약 실행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고 파일 12744로 퍼미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론 탭 관련되어 있는 소유자 및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s-al etc 밑에 크론 탭 확인을 해보고요. 밑에 있는 cron.daily, cron.hourly, cron.monthly 밑에 크론, weekly, 그 다음에 바 밑에 s풀 밑에 스풀 밑에 크론 밑에 가스트리크 모든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 확인을 반드시 해봐라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요 크론 탭에 관련된 것도 실기시험에 정보보안 기사 실기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만약 혹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론 탭의 예약 및 실행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을 할 때 크론 탭 -L, L입니다. L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1, 15 모든 것 백업 OS 백업 점
sh 쉘 스크립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크론 탭의 실행 소유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파일 관련된 것도 좀 있고요. 타 사용자 쓰기 권한 제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h모드 744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tc 밑에 프로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입니다. 취약도가 충 정도 되겠고요. etc 밑에 프로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 동일하게 됩니다. 앞에 했었던 거와 소유자는 루트고요. 타 사용자 쓰기 권한이 없어야만 됩니다. 양호하게 되면 파일을 확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퍼미션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고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면 파일 소유자를 루트로 변경을 하는 것은 chown, 그 다음에 타 사용자 쓰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chmod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제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etc 밑에 호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밍에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밍.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밍이 뭡니까? 파밍이 DNS 관련된 거죠. DNS 관련된 건데 DNS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www.naver.com이라고 내가 도메인을 브라우저에 적었을 때에 이 브라우저의 DNS 보다가도 먼저 우리가 그 확인을 하는 것이 그 호스트 파일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밍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쪽에 이 호스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호스트 파일을 뭐 예를 들어 도메인을 이렇게 잡고 192.168.100.100이 만약에 해커가 보내고자 하는 악의적인 사이트 주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www.naver.com으로 이렇게 매핑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브라우저에 www.naver.com이라고 치게 되면 네이버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는 잘 모르고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이런 부분들이 변조가 되면 그 IP 어드레스와 호스트 네임을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이 접근이 잘못돼서 악의적인 시스템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가 루트고 루트가 아니면 파일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퍼미션이죠. 마찬가지로 권한의 타 사용자가 쓰기 권한이 없도록 되면 양호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약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RWRR 이렇게 644 퍼미션이 되겠고요. etc 및 호스트 파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본 시스템에서 기본 값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혹시나 변경됐을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다 동일한 패턴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대부분은 시스템에서 초기 설치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etc 밑에 이슈 파일도 똑같습니다. 이슈 파일. 이슈 파일은 뭐냐면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고 권한에 타 사용자 권한이 없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일 보고요. 이슈 파일 보고 루트 보고 644 퍼미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홈 디렉토리 파일입니다. 하 정도 되네요. 홈 디렉토리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고
유저별 홈 디렉토리가 타 사용자 쓰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양호한 거고, 혹시 이 권한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취약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용자 홈 디렉토리 파일 권한의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홈 디렉토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 설정에 타 사용자 쓰기 권한 제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chmod 홈 디렉토리 경로에다가 파일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기본적으로 644 퍼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디렉토리 파일 권한 설정입니다. 주요 디렉토리 파일에 일이 적절하게 권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기본 값으로 되어서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양호한 것이고, 기본 값이 아니면은 이제 취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lsldb 이렇게 해서 콘솔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요 디렉토리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퍼미션이라든지 타 사용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디렉토리 소유자 변경 및 타 사용자 쓰기 권한 제어를 하려면 chown 루트로 해주고요. 디렉토리 권한 변경은 chmod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에 관련 환경 변수 설정입니다. 환경 변수. 이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패스 설정이 이렇게 제대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위치를 의미하는 점이 없거나, 다트, 점이 없거나 패스 맨 뒤에 존재하는 경우는 양호하지만, 현재 위치를 의미하는 점이 앞이나 중간에 존재하는 경우는 취약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echo 명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echo, echo 달러 패스 하면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계정의 환경 변수 설정 파일은 etc 밑에 프로파일 등에서 패스 환경 변수가 포함되어 현재 디렉토리에 나타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tc 밑에 서비스 파일의 설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ls-al etc 밑에 services 여기서는 etc 밑에 services s가 붙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644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기존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팅 스크립트 파일 권한 설정 이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취약도가 상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거는 루트 권한이 있고 타 사용자 쓰기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취약한 걸로 보이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중요 파일에 대해서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인 퍼미션, 권한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 설정을 두면 거의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침해 사고가 생겨서 외부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행사를 해서 특별한 부분이나 파일들, 디렉토리에 대해서 파일 변경이 시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런 점검들을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꼼꼼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